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은을 보유한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이 왜 그걸 가졌는지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단순한 보험이나 인플레이션 방어용 정도로만 여기며 안일하게 생각하죠.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동안 포트폴리오 한 구석을 차지한 무해하고 정적인 해지 수단으로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500온스 정도의 실물을 쥐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신이 발을 들인 이 거대한 판의 본질은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뒤틀리고 있습니다. 이건 차트 분석이나 단기적인 시세 차익 따위의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체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지금, 희소성 높은 화폐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내일 당장 가격이 오를까를 고민하는 건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본질은 통화 환경의 근간이 흔들릴 때 은이 과연 어떤 괴물 같은 존재로 변모하느냐에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거대한 금융의 파국은 결코 요란한 뉴스와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침묵 속에서 잉태될 뿐입니다. 대중이 외면하는 소외된 시장에서 먼저 균열의 신호가 포착됩니다. 대다수 투자자가 익숙한 자산과 낙관적인 전망에 취해 있을 때 파괴적인 압력은 서서히 차오릅니다. 그러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변화는 명백해지고 뒤늦게 깨달은 대중은 늘 그렇듯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이미 경고등은 켜져 있었다고 뒤늦은 후회를 하겠죠. 지금의 은 시장이 바로 그런 폭풍 전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금속은 지독할 만큼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었고 전문가들은 쓰레기 취급했으며 거대 자본은 등을 돌렸습니다. 자본은 오로지 돈잔치에 도취되어 성장주와 투기적 기술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광기의 시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강력한 심리적 최면을 걸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은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대중의 선호도나 안락함 따위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혹한 곳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균형이 축적될 때 시장은 비로소 폭발합니다. 그리고 현재 은을 둘러싼 불균형은 임계치에 도달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철저히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은의 가격 결정권은 실물이 아닌 종이 위에서의 금융 노름에 철저히 짓밟혀왔습니다. 선물 계약, 레버리지, 파생 상품과 알고리즘 매매가 판을 쳤습니다. 모니터 속의 숫자 노름은 마치 은 공급이 무한하고 넉넉한 것처럼 세상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산업계의 갈증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은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요소입니다. 최첨단 전자기기, 통신 네트워크, 심지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술까지 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됩니다. 현대 경제가 고효율 전기 시스템에 목을 맬수록 은의 전략적 가치는 조용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공급망은 이미 파탄 직전입니다. 광산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새로운 노다지는 자취를 감췄고 캐내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경 규제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와 경직된 공급이 충돌할 때 그 내부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시장은 이 압박을 수년 동안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면 아래서 거대하게 응축되다가 결국 강제적인 가격 폭발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은은 이미 충분히 압축되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뒤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돌파는 당신의 예상처럼 친절하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예측이 곧바로 증명되는 매끄러운 상승 곡선만을 꿈꾸며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진짜 변곡점은 잔혹할 정도로 거칩니다. 폭등과 소름 돋는 급락이 반복되며 시장을 흔듭니다. 전문가들이 조작이냐 추세냐를 놓고 떠들 때
당신은 그 소음귀에 숨겨진 본질적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 신호란 바로 자산의 성격 변화입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산업용 원자재의 허물을 벗고 투자자들이 재발견하기 시작한 화폐 자산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부의 운명을 가릅니다. 보통 원자재는 경제가 호황일 때나 몸값이 오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화폐 자산은 금융 시스템의 근간에 금이 갈 때 비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금융 체제에 대한 신뢰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나 단기금리 결정 같은 뻔한 소식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에 일희일비할 때 수면 아래 채권 시장은 이미 비상등을 켜고 강렬한 경고음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채권은 안정이었습니다. 국채는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닻이었고 투자자들은 국가의 부채가 무너질 리 없다고 맹신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언제나 구원투수로 등판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중독이 거대한 부채의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방치했고 기업들은 빚잔치를 벌였습니다. 빌리는 비용이 싸다는 착각에 빠져 세상은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부채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견고한 체계가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의 요동에 전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융의 뿌리가 흔들릴 때 거대 자본은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이동은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고도 서서히 진행될 뿐입니다. 선구적인 소수가 먼저 움직이고 뒤이어 거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합니다. 대중이 이 변화를 눈치채고 이유를 물을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끝난 뒤입니다. 판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은이 다시 무대 주인공으로 등장해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은은 화폐적 가치와 산업적 필수성이라는 공존하기 힘든 두 가지 강력한 힘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될 때 정부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 돈을 찍어내는 것뿐입니다. 무차별적인 경기 부양은 필연적으로 화폐의 타락을 부릅니다.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는 진짜 자산을 갈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현대 문명은 대체제가 없는 은을 산업 전반에서 쉴 새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특성이 폭발적인 상승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화폐로서의 은 수요는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기술의 진보는 산업용 수요를 끊임없이 밀어올립니다. 위기와 혁신, 이 상반된 두 동력으로부터 동시에 혜택을 받는 자산은 은 말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은 시장은 거대 금융시장에 비해 턱없이 좁습니다. 아주 작은 자금의 흐름만으로도 가격이 수직으로 솟구칠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는 말입니다. 은이 역사적으로 늘 광푸한 가격 변동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은 신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불균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 파괴적인 기세로 가치를 재정립합니다. 자, 500원수의 은을 쥐고 있는 당신이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변동성이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은을 소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의 성격이 수동적인 투자 자산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변하는 순간 판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랫동안 은을 들고 있는 건 그저 고리타분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처럼 비쳤습니다. 실물 금속을 모으는 투자자들은 흔히 수비적이라거나 인플레이션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저금리와 자산 거품이 지배하던 시절엔 말이죠. 당시엔 은을 쥐고 있는 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의 거대한 순환주기가 바뀌면 소유가 갖는 의미도 근본부터 뒤틀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은이 직면한 핵심은
단순히 가격이 오를 잠재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채 팽창에 중독된 현재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직시하려면 글로벌 경제의 설계도 자체를 뜯어봐야 합니다. 현대 금융은 신용, 즉 빚으로 연명합니다. 정부는 지출을 감당하려 빚을 찍어냅니다. 기업은 몸집을 불리고 돌려막기를 하려 대출을 받고, 가게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구매력을 유지하려 신용에 매달립니다. 수십 년간 이 위태로운 구조가 버틴 건 오직 낮은 이자 비용 덕분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억지로 짓눌러 왔기 때문이죠. 시장엔 돈이 넘쳐났고 빚을 갚는 고통이 당장 체감되지 않으니 부채의 늪이 마치 통제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사이클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하면 끊임없는 돌려막기도 끝이 납니다. 그 시점에 금리가 치솟으면 압박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집니다. 기업은 이자 부담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정부는 이자 갚기에 급급해지며 소비는 얼어붙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과도한 빚더미에 올라탄 시스템이 붕괴하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로 그 파열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글로벌 부채는 불과 한 세대 전에는 상상조차 못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빚을 내서 적자를 메우는 중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애쓰면서도 금융붕괴를 막아야 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빚의 시장이 무너지고, 돈을 풀면 화폐의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 진퇴양난 속에서 불안이 커지면 자본은 결국 약속에 기반하지 않은 시스템 밖의 자산을 찾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은이 바로 그 탈출구입니다. 채권이나 종이 화폐와 달리 은은 정치인들의 신용이나 정책 따위에 목매지 않습니다. 장구상의 숫자 노름이나 재정 상태가 은의 물리적 가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은의 가치는 정책이 아니라 오직 희소성과 쓸모에서 나옵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독자적인 가치는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은의 진가는 단순한 방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은의 산업적 위상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인프라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도율이 가장 뛰어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전자제품, 통신장비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라는 뜻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첨단 의료기기에도 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데이터 센터까지 말이죠. 센서와 의료기기, 통신망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현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각국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밀어붙일수록 은의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투기꾼들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굳건한데 공급은 꽉 막혀 있습니다. 광산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듭니다. 매장량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받고 인프라를 깔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환경 규제는 갈수록 까다로워져 프로젝트를 지연시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금방 늘 거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광업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계인 생산의 상당 부분은 구리나 아연을 캐다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금속 산업이 침체되면 은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생산량은 늘지 않습니다. 공급망 자체가 극도로 경직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멈춰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극에 달하면 가격은 결국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폭등하게 됩니다. 천천히, 정중하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파괴적이고 결단력 있게 움직일 겁니다. 은 시장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점이 이 폭발력을 키웁니다. 주식이나 국채 시장에 비하면 은 시장은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아주 적은 자금만 유입되어도
가격은 미친 듯이 유동칩니다. 수천조 원을 굴리는 거대 기관들의 자금이 단 1%만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경제적 사건이 터져야 가격이 움직인다고 믿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실상은 작은 시장으로 향하는 아주 미세한 자본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 은은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모두가 가치를 인정했을 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소외됐던 시장에 갑자기 대중의 시선이 꽂힐 때 거대한 반등이 일어납니다. 시선이 머물면 돈이 들어옵니다. 공급이 막힌 작은 시장에 자본이 쏟아지면 가격은 통제 불능의 속도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은은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듯 고요하다가 어느 순간 시장이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이미 폭등해버린 가격을 보며 추격 매수나 하게 될 뿐입니다. 지금 은을 가진 이들에게 중요한 건 변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통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잃고 있습니까? 제도권 자본이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깨닫는 순간 대중의 행동은 바뀝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지만 가격의 폭발은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경제 수치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능적 심리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맹신은 위험합니다. 화폐와 제도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당신의 자산을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가짜 평화에 길들여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빚을 내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채권과 주식은 마치 안전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실물 자산은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적이었던 근간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건 오만입니다. 신뢰는 영원하지 않으며 매우 가변적인 조건부일 뿐입니다. 신뢰의 균열이 강지되는 순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하지만 곧 걷잡을 수 없는 파도로 돌변합니다. 수십 년간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던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보내는 불길한 신호를 보십시오.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호황기에도 멈추지 않는 재정 적자는 거대한 재앙의 전조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붕괴라는 양극단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외줄타기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 시장이 터지고 금리를 내리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것이 잔혹한 현실입니다. 고통 없는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악한 자본가들은 이미 이 파국의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변동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조용히 자산의 성격과 위치를 옮기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실물 자산을 쓸어 담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과 은의 비축량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움직임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시장은 폭발합니다. 그 거대한 전환점의 중심에 바로 은이 있습니다. 은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화폐의 방어막이자 산업의 심장이라는 이중적 칼날을 쥐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추락할 때 투자자들은 은으로 숨어듭니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산업 현장에서는 은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두 힘이 맞물리는 순간 시장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은의 역사가 폭발적인 급등으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공급 불균형과 자본의 이동이 충돌하며 터져나오는 구조적 필연입니다. 은은 오랫동안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사이 수요는 폭증했고 공급 측에는 이미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한 시장은 정적일 뿐입니다. 그 수면 아래에서는 치명적인 공급 부족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와 화폐적 압박이 동시에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균형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격은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작은 시장이 거대 경제를 삼키는 방식입니다.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는 큰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단 1%만 움직여도 판세는 뒤집힙니다. 규모를 비교해 보십시오. 수십조 달러가 넘는 주식과 채권 시장에 비하면 은 시장은 모래알 수준입니다. 거대 기관과 국부 펀드가 지배하는 자본의 바다에서 은이라는 그릇은 너무나도 작고 협소합니다. 모두가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자본만 이동해도 은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는 변동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가격이 흔들린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조정에 공포를 느끼는 건 하수들의 특징입니다. 변동성은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전이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혼돈은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가격 결정권이 투기꾼에서 진짜 주인에게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시장에는 온갖 가짜뉴스와 분석이 난무할 것입니다. 언론은 당신의 눈을 가리고 혼란을 부추길 것입니다. 소음 아래를 보십시오. 단기 세력은 겁을 먹고 떠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 기회에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폭주합니다. 은은 역사적으로 이 패턴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폭등 직전에는 항상 지독한 회의론과 소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바닥을 기며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모두가 은을 잊었을 때 서사는 바뀝니다. 숨겨졌던 공급의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본이 썰물처럼 몰려오면 가격 조정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일단 시작된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폭등 후에는 모든 이유가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그 징조가 보일 때 선점한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폭등 전야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으로 연명하고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입니다. 정치적 탐욕이 경제적 이성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당신의 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은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500온스를 소유했다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질서의 실체를 빼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세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파도는 치기 마련이지만 바다의 깊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건 잊힌 금속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알리는 경보장치입니다. 부채 경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화폐의 안정성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절대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의 판도가 뒤집히는 찰나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자들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진짜 포식자들은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실을 봅니다. 거대한 경제 주기가 꺾이는 신호를 먼저 포착하고 세상이 눈치채기 전 길목을 선점하는 극소수만이 부의 정점에 올라섭니다.